안녕하세요. 학생회장 신희영이고요. 학생 부회장 손성우고요. 저는 학생회 부회장 고도현입니다. 이제 야자는 공지가 나가면 선택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학원 있는 날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참여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공부할 애들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교내 휴대폰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작년에 휴대폰 자율화 개정안을 준비하여서 제출한 상태이고요. 이번 연도 교칙 개정 시기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학습 목적으로 사용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에어팟 있으면 학교에 에어팟 끼고 오는 것까지는 그렇게 단속 안 하는데, 일단 휴대폰을 학교에서 못 쓰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쓰는 경우는 잘 없고요. 갤럭시 워치나 이런 거 갖고 있는 애들은 이제 학교 와이파이 연결해서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노래 듣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딱히 에어팟 사용을 단속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교내에서 실내화 대신 슬리퍼 착용이 가능하지만 등교할 때 슬리퍼를 신고 와서 학교에서 그대로 신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등교 시 슬리퍼와 크록스 착용은 불가능합니다. 교칙상 무릎까지이지만 딱 작년까지는 무릎까지라고 막 잡고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너무 짧으면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이 안 좋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교칙상 불가능하지만 작거나 투명한 정도면 특히 선도하진 않지만 막 화려한 피어싱을 하거나 그런 애들은 선도의 대상이 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화장도 과하지만 않으면 딱히 상관은 없지만 선생님 따라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입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마이에 대해서 그렇게 심한 단속을 하진 않고요. 그냥 마이 없이 대부분 외투를 그냥 다 입고 옵니다. 체육복 위아래 착용하면은 사복 아우터 가능합니다. 셔츠 안에 검은색 반팔티 입어도 됩니다. 셔츠 안에 반팔이 너무 좀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들이 보기 불편하다 하면은 다른 거 입으라 할 수 있는데, 색깔에 대해서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교복 혼용은 불가능해요. 혼용이라고 하면은 교복이랑 체육복이랑 섞어 있거나 동복이랑 하복을 섞어 있거나 아니면 사복이랑 교복을 섞어 있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원칙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메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뉴가 맛있어 보인다고 급식이 맛있는 것도 아니고 메뉴가 맛없다고 맛없는 것도 아닙니다. 급식을 먹어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밤에 확인해 본 결과 칸막이가 없어졌습니다. 그 테이블이 6자리를 앉을 수 있는데 칸막이 때문에 이제 테이블에 4명밖에 못 앉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소스가 부어서 나옵니다. 네, 급식 반 순서대로 먹습니다.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으로 몇 반 내려오세요 이렇게 다 방송이 됩니다. 2학년은 그냥 자율적으로 할 사람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적과 연애 둘 다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아니거든요. 그래요? 열심히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 친구 중에 연애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는데 성적과 연애 동시에 다 잡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성적을 많이 놓쳤습니다. 이게 또 규칙사항은 안 되는데 파마 같은 거는 선생님께서 제재를 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학교 시설에서 화장실은 작년에 리모델링 되어서 되게 깨끗하고요. 1학년들이 사물함 좀 안 좋은 거 썼는데 2, 3학년들은 사물함이 되게 좋았고요. 책상도 매년 바뀌다 보니까 이제 반마다 다를 수도 있고 학년마다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마다 책상이나 사물함은 이제 교실마다 다 달라요. 네, 학교를 공사하면서 교장실도 이전하고 과학실도 원래 하나였는데 2개가 생겼어요. 동아리 활동이나 과학 교과 수업 시간에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후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50분, 쉬는 시간은 10분, 점심 시간은 1시간입니다. 네, 매점 있습니다. 원래 주인이 있으신 매점이었는데 작년부터 무인 매점으로 바뀌었거든요. 무인 매점으로 바뀌면서 이게 좀 더 단가가 비싸지고 그렇습니다. 네, 입학식 때 마이까지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동아리는 매년 바뀌거든요.
새로 생긴 동아리도 많이 있고 없어진 동아리도 많이 있고 그런 거는 이제 3월 초부터 동아리 홍보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동아리 종류에 대한 확인을 빠르게 해서 동아리가 생기부에 직결되다 보니까 그런 거 잘 챙겨보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리에 대한 홍보는 학생의 인스타그램이랑 학교 내부에서 또 홍보 포스터를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하니까 그런 거 보고 네? 주문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리가 3월 8일, 3월 10일에 이렇게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학교 오자마자 적응 조금 하고 바로 면접 지원하고 면접 보고 하니까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체육대회는 5월 중순쯤에 하였습니다. 체육대회는 1, 2, 3학년 다 같이 합니다. 동아리 바꿔도 됩니다. 면접 보고 막 그럴 시기가 있는데 그때 애들이 이제 자기 동아리 마음에 안 들면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그 자기가 보고 싶은 동아리에 지원을 하고 면접을 봐서 가더라고요. 어떤 동아리는 2학년을 안 뽑고 1학년만 뽑는 경우도 있을 테니 그거 잘 확인하시고 동아리 바꾸시길 바랍니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1학기 안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좀 늦어지더라도 여름방학까지는 꼭 개최할 것입니다. 롤, 피파, 발로란트, 오버워치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학생 여러분들 손에 맡길 겁니다. 투표를 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임을 이제 e스포츠에 쓰겠습니다. 네, 반장을 하면은 학생회 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개를 동시에 못 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반장 된 상태로 학생이 하고 싶으면은 반장에서 사퇴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1학년 때 반장이었는데 이제 2학기 때부터 학생회 부회장을 하게 되면서 반장을 사퇴를 하고 이제 학생회 부회장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이 닫혀 있을 거예요. 방학 때도 야자를 했었는데 자습을 할 수 있게 그걸 열어놨는데 주말엔 안 했습니다. 이 자소서 제가 작년에 아주 열심히 썼었는데 사실 이거 그냥 담임 선생님 참고 용도가 아주 강하고요. 이거 바탕으로 선생님이랑 아마 상담을 하게 될 겁니다. 한 명씩 학교생활 꿀팁.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1년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죠. 성적 관련 질문에 그 내신 수업만 잘 들어도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예습복습 철저히 하고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 가능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원 다니고 있고요. 제가 성적에 관해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는 자기만의 습관이나 방식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놔서 좀 혼자서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1학년 때 공부를 해놔야지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도 꾸준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저는 3학년이 되는데요. 1, 2학년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일단은 1학년이 제일 내신 따기 쉽습니다. 왜냐면 통합과학, 통합사이니까 사람이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따기 쉬워서 그때 좀 많이 따놨으면 좋겠고 또 2학년 올라오면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던 게 물화생지 이렇게 세분화돼서 문제 공부량이 더 많아지니까 그거 생각해서 2학년 때 더 공부량이 많아지는 게 사실이니까 그거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1학년 때 잘하던 애가 계속 잘하는 것도 아니고 1학년 때 잘 받았다고 안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해야 돼요. 포기 안 하면 반은 간다. 그래서 1학년 때 말아먹던 애들이 2학년 때 치고 올라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되게 많이 바뀌니까 포기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수행평가 같은 것도 다 중요합니다. 수행평가를 성실히 하지 않거나 뭐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안 들었다 하면 생기부에 크게 영향이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 몰랐거든요. 그 수행평가의 중요성을. 근데 이제 고등학교 되면은 수행평가만으로도 등급이 바뀔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시험이 쉽다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로 이렇게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정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1학년 때 아무리 성적이 낮아도 2학년 때 충분히 올릴 수 있고요.
정시할 때 꼭 재수생들도 같이 시험 치기 때문에 끝까지 내신을 도전하다가 2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아니면 3학년 돼서부터 이제 정시 파이터를 하시는 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기부를 1학기 말, 2학기 말 때 쓰게 될 텐데 그럼 그때 다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막 쓰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메모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시험은 어쩔 수 없지만 시험 나오면은 선생님이 내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내시는 스타일과 유형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그 시험지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기말 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 사귀는 법. 저는 1라서 저는 친구 사귀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친구들과 뭐 수업 같이 듣고 조별 활동이나 같이 하다 보면은 친해질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친구들 잘 사귀었는데요. 보통 그 매점 갔다 와서 친구들이랑 간식 사온 거 나눠 먹거나 아니면 그냥 다 같이 체육 시간에 운동하고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생활만 해도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식 같은 거 챙겨가서 이거 너 먹을래? 하면은 이제 처음 말꼬리를 트는 거잖아요. 그런 거 괜찮지 않을까요? 저 꿀팁 하나 생각나는데 선생님들이랑 꼭 친하게 지내십시오. 선생님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들께 인사를 잘해야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단 이미지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동아리 같은 거 할 때 선배들이랑 친해지면은 나중에 학교 생활하면서 뭐 궁금한 점이나 선배들의 조언이 필요할 때 아주 쏠쏠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맞아. 이 두 분이 저의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맞아. 선배랑 친하면은 그 지금 나는 이제 고3이고 이제 제 선배가 이제 20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할 게 또 많죠. 1학년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하물고 저는 솔직히 하물고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은 채로 들어왔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 지금 하물고 온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아주 재밌는 학교 생활이 될 거예요. 후배님들 잘 지내봅시다.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생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